자, 반갑습니다. 이번 장도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명령어하고요, 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두 가지 다 자주 나옵니다. 이 명령어 부분도 그렇고요, 주소 지정 방식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CPU 내에서 이제 명령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더해라, 빼라,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는요, 연산자부하고 자료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글보다는 OP 코드나 아니면 오퍼랜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부는 실행할 명령어가 들어있고요. 연산자부에는 비트 수가 n비트면 명령어는 최대 2의 n승계의 연산자의 종류를 갖는다 그랬는데, n비트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칸의 개수죠. 그래서 만약에 두 칸이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2의 n승이죠. 그럼 총 몇 가지? 총 4가지의 경우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거? 00, 01, 10, 11. 그렇잖아. 그죠?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료부 같은 경우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자료부의 n비트면은 메모리 용량은 최대 2의 n승 워드가 되는 거예요. 워드. 여긴 단위가 어떻게 돼요? 비트죠. 여기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워드가 되죠. 이렇게 해라. 자, 그리고 연산자의 기능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함수 연산 기능, 자료 전달 기능,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 모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연산에는요, 논리, 관계, 산술 연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논리 연산은 뭐예요? 참, 거짓. 그죠? 자, 연산 결과가 0 아니면 1 중 하나의 값을 갖는 비수치적 연산이에요. 자, 여기는 0, 1 이렇게 해놓고 왜 비수치예요? 그러는데요. 0은 뭐라 그랬어요? false. 1은요,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연산은요, 두 개의 비교, 이상, 이하, 초과, 뭐 이런 거, 같다, 이런 게 관계연산이 되겠고, 산술연산은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단항,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단항 연산자는, 우리 이제 논리회로에서 보면, not 게이트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AND 게이트가 있었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서 not 게이트는 뭐예요? 지금 항이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항이 두 개인 거를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리먼트 얘가 not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shift, rotate, move 얘네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항 연산 같은 경우에는 AND, OR 두 가지 있을 수 있고 더 있죠. 뭐 exclusive OR, NAND 얘네도 모두 다 이항 연산자인데 기본 베이스가 AND, OR이기 때문에 AND, OR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주요 연산에서 AND, OR하고 NOT 얘네들은 다 기억나시죠? AND는 마스크 기능이 있다 그랬고 OR는요. 일부 데이터, 일부 자리를 삽입하는 거고요. NOT은요. 뭐예요? 각 비트 반전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특정 비트를 반전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고, 논리 시프트하고 산술 시프트 얘네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우선 논리 시프트는요, 왼쪽 오른쪽 1비트씩 자리를 이동시키는 거고요. 자,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논리 시프트에서 밀려난 비트를 반대편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10 뭐 이렇게 값이 있다 그랬을 때 논리적으로 시프트 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비트씩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놓고 이쪽으로 민다 그러면 앞에다 0을 채우고 이쪽에다 민다 그러면 뒤에다 0을 채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로테이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민다 그러면은 0이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0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로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산술 시프트에 해당합니다. 왼쪽으로 n비트,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얘는 뭐가 되느냐? 곱하기 2 배승이 됩니다. 배. 곱하기 배승이 돼요. n비트만큼.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얘가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얘는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나누기가 돼요. 그래서 한 비트가 옮겨지면 2 곱하거나 2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비트가 가면은요. 2비트가 가면 2는 4, 4배가 되거나 4분의 1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자주 나옵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명령어 형식은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죠? 자, 명령어 형식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OP 코드만 있는, 오퍼랜드가 없이 OP 코드만 있는 이 경우에는 영주소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소 부분이 없는 거에서 오퍼랜드가 주소거든요. 자, 1주소 명령은, 하나만 있는 거고요. 자, 2주소 명령은요, 주소가 2개가 있는 거고요. 3주소 명령은 주소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각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영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에 얘네가 지금 처리하는 연산자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산할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 실제 데이터가 없잖아 여기에 지금.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어디다 갖다 놓고 해야 돼요? 바로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에다가 넣어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여기 기억할 데가 없으니까. 자, 1주소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그래도 다행히 주소가 하나 있어요. 주소가 데이터 실제 주소가 들어갈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하냐면 누산기를 사용합니다. 얘가 누산기. 이거 어떻게 여기에서 계산된 결과를 누산기에다가 일시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1주소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타픽만 꼭 기억하고 계세요. 누산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택. 자, 2주소 명령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2개예요. 그래서 오퍼랜드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퍼랜드가 2개가 있고 연산 결과는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OP 코드 연산이 만약에 add라고 하는 어셈블러가 있어요. 기계적 언어가 있는데 여기에 add 하고요. 오퍼랜드의 1하고 2 이렇게 있는 명령어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네 2개를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2 한 다음에 이 결과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얼마? 3이 남게 되는 요런 게 바로 2주소 명령이 됩니다. 자, 3주소 명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add 만약에 1, 2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에? 맨 마지막에 오퍼랜드 3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범용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2개 다. 3주소 명령, 2주소 명령은 모두 다 범용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랜드가 3개로 구성되고 연산 결과는 오퍼랜드 3에 기록이 된대요. 자,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한 곳이 있네요. 자,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예요? 저장할 스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억인 오퍼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짧게 구성할 수가 있지만 총 4번의 기억 장소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퍼랜드 1, 2, 3 그리고 더한 거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총 4번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행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뒤에 주소 지정 방식 얘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우선은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묵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신경 안 써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요. 여기에 오퍼랜드부의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실제 오퍼랜드 부분에 실제 내가 처리할 데이터를 넣게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주소는요. 명령 주소 부분에 여기에 유효 주소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명령어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연산자고요. 여기가 오퍼랜드잖아요. 그죠? 오퍼랜드인데 여기에 즉시 주소로는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실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소가 들어있어요. 주소가 어떤 주소가 있냐면 이 주격 장치, 이제 기억 장치가 있는데 자, 기억 장치에 내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에 주소 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4, 5, 6, 7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처리할 게 이놈이다 그러면 내가 1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명령어가 있고요. 여기에 주소가 3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1, 2, 3 그러면 여기에 또 40 이렇게 있어요. 띡띡띡 하고 여기에 만약에 주소가 40번지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뭐냐면 원 바운딩을 해요.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의 그 주소를 딱 가면은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 값을 가지고 와요. 여기에 지금 바로 얘 같은 경우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가지고 오려고 하는 주소가 바로 있죠. 1번이라고 하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어때요?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값 자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어때요? 그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얘는요. 내가 실제 가져오고자 하는 주소에 그 주소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바인딩이 되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주소, 이 오퍼랜드의 크기는요.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의 크기는 여러분들 요즘에 뭐 4기가 정도도 쓰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몇 바이트 단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바이트에 해당하는 주소 부분만큼만 주소를 쓸 수 있지 이 이상의 주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빌 게이츠라고 아시죠? 빌 게이츠 영화가 8088 나왔을 때 8086 그러니까 XT 컴퓨터 한 20년 넘었네요. 20년이 벌써 훨씬 넘었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군요. 그때 당시에 빌 게이츠 영화가 이야기를 했어요. 컴퓨터는 메모리가 640KB, 640메가도 아니고 640KB 이상을 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명령어 주소 자체가 이 여기 크기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그 이상이 되는 그 이후의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요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죠. 그걸 바로 쓰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왜? 여기에 이 40이라는 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40이라는 거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주소 위치에다 놓고 여기에서 바인딩해서 실제 그 40번지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한 주소 방식이 있는데요. 절대 주소, 상대 주소,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바로 요 놈입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 유효 주소값 구하는 거. 명령어의 주소 부분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더해요. 명령어 주소 부분은 뭐예요? 실제 명령어가 있는 위치죠.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에 실행할 위치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실행할 위치가 결국은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어 주소에다 플러스 1을 더한 값이 바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됩니다. 아세요? 그래서 요 부분, 요 공식 꼭 기억하세요. 유효 주소 계산하는 거. 그다음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주소 부분에다가 베이스 레지스터 넣고요. 인덱스 레지스터는요,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 대신에 인덱스 레지스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공식.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소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거는 실행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표현 효율성 좋아야 되고요. 사용 편리성 있어야 되고요.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의 독립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74라는 수가 8비트 레지스터에 들어있대요. 8개짜리의 레지스터에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맨 왼쪽에 있는 비트는 부호 비트고, 뒤에 나머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간대요, 우측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얘네를 산술적 이동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곱하기 2가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니까 이거에 얘 반이니까, 74반. 갑자기 또 계산을 해야 되네요. 이러면 또 암산이 잘 안 되는데, 얼마가 나는 거야? 72, 35에 2이니까, 35에다가, 2도 하면 얼마 나오는 거지? 예, 37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7이 되는 거네요. 뭐, 최근에는 출제된 적이 없네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 그래도 쉬프트 하는 거, 산술적 쉬프트 하는 거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좌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논리적인 정리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명령문 구성 형태 중에서 하나의 오퍼랜드가 누산기래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쉬운 거다, 그지? 우리 그냥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영주소 같은 경우에는 영 스트리트 해가지고, 영 스트리트, 영스. 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일로 와 해가지고, 일로 와,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영 스트리트, 일로. 즉, 얘는 누산기니까 일주소 명령이 해당하겠네요. 다음에, 단항연산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단항이라는 거는 입력이 하나인 거예요. 컴플리먼트. 요딴 식으로 생겼겠지. 쉬프트, 좌우로 가는 거, 로테이트 다 그렇지만, 이제 오화 같은 경우는 요딴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입력이 2개이기 때문에 얘는 다항연산에 해당합니다. 4번, 명령어 명령어의 주소에 실제 유효 주소가 들어있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어? 즉시 주소? 요거랑 아니면 직접 주소 둘 중에 하나겠지. 상대는 우선 아니고 절대로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계산을 위한 거니까 둘 중에 뭐가 되겠어요? 즉시 주소와 직접 주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즉시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이 주소부에, 유효 주소부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거고, 직접 주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유효 주소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4번이 되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즉시라고 하는 거는 아예 데이터 자체가 주소부에 들어있게 되는 그런 거. 자, 이 주소 명령어 형식을 다음 형식과 같이 수행했을 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요즘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형태 문제지만, 예전에 이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 이딴 게 다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선은요, 최종 결과는 Y에 나오는 거고요. 자, A하고 B를 한대요. 그래서 이 주소니까, 얘는 뭐예요? 범용 레지스터, 그지?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주소 필드, 자, 2개짜리니까, 2개짜리니까, 맨 처음에 R1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냐면, 주소 필드 두 번째에 있는 A라고 하는 것을 move 이동시킨대요. 즉, 결국은 R1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R1에는 현재 뭐가 들어있을까? 자, A라는 애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서 얘를 더한대요. R1에다가 B를 더한대. R1에다가 B를 더하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가 돼 있겠네요. 여기까지.
자, 다음에 R2. 자, R2에다가 우리가 또, 뭘 넣었냐면, C를 넣었어요. R2에다, 이게,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지? R2에다 C를 넣었고, 거기다 다시 또 D를 더했대요. 그러면 C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플, 곱하는 거예요. 자, R1하고 R2, 즉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거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Y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Y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 이거 두 개 곱한 게 결국은 뭐야? R1에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R1은 R2에다 곱한 거기 때문에, 자, R1, 여기에 있는 것을 Y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mov, 무브시키는 거고, 자, R1에 있는 데이터를 Y에다 넣는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mov, y, R1, 요거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